맨유가 레알 베티스와의 프리시즌을 가졌는데요. 지난 시즌에 비해 여러가지 개선된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중점을 두고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는 4-3-3 형태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해 왔는데요. 프리시즌에서 계속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왼쪽 풀백 아마스, 그리고 산초의 가짜 9번 활용이 눈에 띄는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비하거나 공격할 때는 가끔씩 4-4-2 대형이 되면서 산초와 맥토미니가 투톱을 이루는 포메이션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FA컵 결승을 떠올리게 만드는 포메이션을 가져온 맨유가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맨유에게 좋았던 건 3자 패스의 횟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좁은 공간에서 반복된 3자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뭉쳐있는 압박을 빠져나왔죠. 그 좁은 공간 3자 패스는 측면에서도 이루어졌고 이렇게 가운데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카세미루, 에릭센, 산초 간의 3자 패스가 이루어졌고요. 카세미루는 공을 주고 또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3자 패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산초가 움직였던 카세미루에게 공을 주고 카세미루는 또다시 맥토미니에게 공을 줍니다. 물론 맥토미니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지만 측면뿐만 아니라 중원의 밀집된 공간에서 3자 패스 전개하는 모습도 꽤 괜찮았던 맨유입니다. 후방에서도 3자 패스가 나왔는데요. PC가 완비사카에게, 완비사카가 카세미루에게 내주고 한 번에 아마드 쪽으로 돌려주는 좋은 패스가 나갑니다. 또 이런 3자 패스는 한쪽에 과부하를 시키고 반대쪽 전환시킬 때도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요. 3자 패스를 통해서 시야가 열린 에릭센 쪽으로 공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덕분에 편하게 반대쪽으로 큰 전환을 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혼자서 끙끙대면서 개인기 하고 억지로 반대 전환 각 만들어서 전환하는 게 아니고 3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패스를 하니 좋은 타이밍에 반대 전환 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3자 패스가 많아진 게 맨유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즌에서도 많이 나올수록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또 맨유의 후방 빌드업 체계도 되게 다양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센터백 2명이 뒤를 받치고 완비사카, 카세미루, 에릭센이 3명의 공을 받는 선수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2-3 빌드업을 수행하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빠져나오려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빌드업은 2명의 센터백 바로 위에 카세미루가 위치하면서 일반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을 받아주는 빌드업 형태도 가져갔습니다. 또 카세미루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에릭센도 한 번씩 내려가면서 2명이 번갈아가며 공을 받아줄 때가 있었고요. 이렇게 수비 숫자 3대3으로 압박할 때는 골키퍼까지 껴서 4대3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노란 지역으로만 따졌을 때는 맨유가 한 명 더 많죠. 그래서 공이 빠져나갈 공간이 생겼던 겁니다. 이번 장면은 일반적으로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빌드업에서 반대 전환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카세미루가 메가이어에게, 메가이어가 비어있는 완비사카 쪽으로 편하게 내주죠. 그리고 완비사카가 공을 잡았을 때 산초가 앞쪽까지 띄워주면서 아마드 쪽으로 패스를 더 편하게 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마드는 이 공을 받고요. 아마드가 다시 완비사카에게, 완비사카가 에릭센에게 내줍니다. 오른쪽 좁은 공간에서 3자 패스를 이용해서 상대 선수들을 오른쪽으로 몰리게 만들죠. 그리고 시야가 열려있는 에릭센이 아예 반대쪽으로 뿌려주면서 레시포드에게 아이솔레이션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일반적인 빌드업 장면에서 결국엔 반대 아이솔레이션 찬스까지 되게 물 흐르듯 일어났던 맨유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1-5-1의 형태로 빌드업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오른쪽 풀백인 완비사카는 내리고 왼쪽 풀백인 아마스는 올려서 오른쪽 윙어인 아마드와 같은 라인에 위치시킵니다. 중원의 숫자를 많이 늘려놓고 숫자 싸움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죠. 맨유에는 오른쪽 왼발잡이 윙어가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드와 안토니죠. 저는 아마드와 안토니의 결정적인 차이는 볼 소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면처럼 아마드는 수비 2명을 끌어다 놓고 다른 데에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결국 뒤쪽에 있는 완비사카를 보게 되고 완비사카는 반대쪽 레시포드에게 좋은 반대 전환이 나갑니다. 아마드가 측면 쪽 선수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맨유 공격의 새로운 패턴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냥 공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돌파 능력도 있죠. 지금은 측면에서 공을 잡고 2명 사이로 과감한 돌파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2명의 수비가 아마드를 손으로 제지하면서 아마드는 넘어지고 PK가 선언됩니다. 그리고 이 PK로 맨유는 동점골을 성공하죠. 또 아마드의 장점이 나왔던 장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마드가 아닌 아마스가 2명 사이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진출합니다. 그리고 아마스의 크로스가
가운데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아마드에게 연결되고요. 아마드는 이 공을 반대쪽으로 깔끔하게 감아차며 맨유의 두 번째 골을 만듭니다. 직접 득점도 되고 자신에게 수비를 끌어당기며 간접적인 이득도 만들고 돌파 능력도 괜찮고 이번 시즌 맨유의 주전 라이트윙으로 아주 적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아마드입니다. 또 아마드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킹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맥토미니의 침투를 봐주면서 간결한 짧은 패스를 넣어주죠. 이것처럼 아주 다재다능한 능력을 공격 쪽에서 보여주는 아마드입니다. 맨유는 수비 형태는 지난 FA컵 결승전이랑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4-4-2 기반의 수비 형태를 가져갔고 가짜 9번과 맥토미니가 앞에서 압박을 하는 형태로 수비 형태를 구성했죠. 혹은 순간적으로 4-4-2가 깨지더라도 4-2-4 형태로 수비를 하면서 최대한 좌우 간격은 가운데 쪽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러면서 수비 형태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죠. 이런 수비 형태를 가져가면서 최대한 간격을 좁게 유지하려는 시도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 아무래도 양쪽 윙어가 볼 간수가 되다 보니 공격의 연속성이 살아난다는 거였습니다. 또 둘 중에 누가 받아도 1대1 돌파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직접 공격도 노려볼 수 있었고요. 테나흐 아래서 새 시즌을 위해 열심히 당금질하고 있는 맨유. 맨유는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